2030 세대에게 국민의힘은 좀 산업화 세대만 좀 대변하는 꼰대 정당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솔직히 들으시잖아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일 솔직하게.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보수 정당의 어떤 중요했던 역할이 또 산업화를 이끈 것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 세대에게 국민의힘은 좀 산업화 세대만 좀 대변하는 꼰대 정당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솔직히 들으시잖아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그냥 이게 일반적인 학문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대중 정치는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프게 생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비단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던 거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정책위장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50년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게 외부로부터의 위협이었고, 60, 70년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게 배고픔이었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공동체를 위협했던 것이 비민주적인 행태였다면 90년대 이후에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가? 지금의 정당에서? 네, 지금의 정당에서. 적어도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면 맞아. 우리 보수 정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를 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없었나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잘 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많죠. 어느 사회나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이나 그 시대를 사시는 분들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모순들은 정말 많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동일한 가치, 그러니까 우선순위 비중을 갖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서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저는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은 우선순위 1, 2, 3번에 맞춰서 총선 공약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요소가 있었고요. 급격한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죠. 두 번째는 양극화예요. 경제적인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에너지를 100%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 공동체의 에너지를 최대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격차 해소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그 격차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만, 저는 기후위기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특히 기후변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한 곳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인 다양한 공동체들과의 각 국가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적어도 이 세 가지에 관한 것들은 좀 이렇게 고민과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민주당의 아젠다 아니냐, 그건 민주당의 이슈 아니냐, 진보 정책 아니냐.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정당은 지금 양당제 상황에서는 우리 양당은 캐추얼 파티라고. 환경이면 환경, 기후 위기면 기후 위기, 또 양극화면 양극화에 민주당의 견해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이건 노동은 민주당 거야. 환경 이건 민주당 거야. 인권 이건 민주당 거야. 라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정당들은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보수당이면 보수당만의 자신들만의 정책과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분야가 어떻게 민주당이 그럼 대안을 내면 저는 민주당 안에 무조건 100%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 당이 조금 변화를 하려면 지금 세상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을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만의 대안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동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또 분들이 당내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드는데 그런 진단들 또 정책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각인될 만큼 좀 충분히 소화되지 못했던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죠. 네. 그런데 지금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양당만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또 높은 점수를 유지하려면 50점 이상을 얻으려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50점을 넘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실책을 들춰내서 저희가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의 실책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수고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그러니까 양당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양당이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정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요구하는 것도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세워라. 우리의 질문은 이건데 너희의 대답은 뭐냐 이런 것을 묻기보다는 상대방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지적을 안 하냐. 뭐 이런 쪽의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에서도 뭔가 우리가 더 잘하는 걸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더 못하는 것만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는데 또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 정당의 리더들이 우리 편을 대표해서 더 잘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그렇죠. 네,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혹은 또 그런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집회에 나가거나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극우정당이다, 수구정당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렇게 분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구구의 개념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하고 또 계엄을 찬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 아닌가 싶어요. 구구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학문적 정의가 각자가 뭐 내리는 다양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비판받고 지적받는 부분은 계엄이 옳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숫자는 많고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너무 그것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거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보수 정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문제이기 때문에 행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 판단이 있을 거고 그건 어떤 형태라든지 뭐 다양한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수단들은 여럿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도록
그냥 두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거를 방어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이 주변과의 이게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이 환경이 이게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국제 환경도 그렇고 또 경제적 환경도 그렇고 지금 국내 문제 현안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집권 여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이게 불거진 문제로 지금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집권 여당이 반드시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좀 이런 논의에서 벗어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저출생과 고령화, 뭐 양극화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에게 요구되는 본령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못했다, 책임져라 이런 질문보다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탄핵 표결에 좀 불참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비판하거나 또 실망하는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의원 개인이 당론을 따르지 않기가 정말 어려운가. 사실 한 의원 한 명도 한 명의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좀 그런 질문들이 들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제일 솔직하게. 각 인간 개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죠. 의원 개개인들은 자신이 판단했을 때 내가 A라는 물건을 집든 B라는 물건을 집든 합리성에 기반해서 그걸 하겠죠. 물론 그 개인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 상대방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동의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일지언정 그 개인들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인 이유 하나하나를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 뭐 10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왜 그 판단을 하셨을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정치인들은 그게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런 판단은 제 정치적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모르죠. 뭐 제가 만약을 전제로 하는 거라 제가 뭐 그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일부 의원들은 그 이후에 조금 뭐 변화한 분도 계시고 그 자신의 본래의 판단을 계속 유지하신 분도 계시고 그 변화한 것은 변화한 대로 또 그 주장을 유지하시는 것들은 유지하시는 대로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 내가 당선되고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겠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그렇지 않았을까? 그 판단을 좀 더 이렇게 모른다고는 하셨지만 짐작을 해보면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을까? 뭐 선거에 도움이 된다,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뭐 지역구 아니면 자신을 지지하시는 주된 유권자분들의 주된 생각이 중심적인 생각이 그거라면 이게 정치인과 유권자, 그러니까 정치인과 국민의 역할은 이해 권리자와 대리인의 관계잖아요.
권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주문한 이해 권리자의 그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야 저거는 우리 뜻과 좀 괴리가 있는데 왜 저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제법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죠.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거의 이제 3달? 네, 3달 되었죠. 그렇네요. 네, 12월 3일이었으니까 벌써 3달이 됐고 그 사이에 정말 큰 혼란들이 많았는데 매일매일 속보가 쏟아지고 나라가 이제 뭔가 쪼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뉴스 보면서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고 헌재 판결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앞으로 더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보수 정당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한다라고 앞으로는 좀 보시는지. 글쎄 이게 보수 정당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이게 다자 플레이가 아니라 양자 플레이이기 때문에요.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전부가 노력해야 되는 정치권 전부에게 주문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우선순위를 바꾸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도 그 당의 정치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주요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 맞는 얘기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의 뜻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늘려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양당에서는 현재는 소수이고 비주류이다 보니까 양쪽이 더 격앙되게 좀 자극적인 그리고 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그 관심을 받고 그 주변으로 정치인의 숫자가 모여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선순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각 당의 양당의 비주류 정치인들이 조금 더 각성하고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이세요? 예. 제 스스로가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비주류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목소리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주요 청취자층이 2030 세대이다 보니까 2030 무당층 혹은 2030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지금 국민의힘이 좀 어떤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2030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 뭐 세대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당이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뭐 세대별로 꼭 이렇게 나눠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2030이라고 분류하시는 그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그 노력도 좀 함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수 정당은 이런 경향성을 가진 분들, 민주당은 이런 진보 정당은 이런 경향성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만 그런 경향성하고 지금 현재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세우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년 주택이라는 문제가 우리 정당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정책적 우선순위 1번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올리는 것을 동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것을 1번에 올리면 내가 갈게 라는 거 하고 우리가 가서 저 아젠다를 1번 우선순위로 끌어올리자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은 늘 열려 있는 거고 정당은 뭐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주도되고 장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에선 이변이 생기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당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니까 정당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그런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번으로 해줘야 우리가 투표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당원이 되어서 1번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 예, 당원이 되어서 뭐 하시면 가장 좋고요.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그 정당이 그것을 1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네, 어떤 면에서는 들으시는 분들은 뭐 같이 하고 싶어야 좀 같이 하지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예, 예. 먼저 변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런데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런 변화를 가져보려고 저도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당이라는 것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비슷해요. 이건 누구 게 아니거든요.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당을 이해하고 정당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노력을 조금 하시는 분들을 도우려고 우리 뉴 웨이즈가 만들어졌고 설립이 돼서 그 운영되고 있는 취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 웨이즈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적극적으로 이 정당 일에 어느 정당이 됐든 참여해서 정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냥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2030 유권자로서의 질문을 계속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뭐 세대별로 사실 좋은 나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 큰 차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뭐 예전에 비해서 뭐 비정규직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착실하게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주거불안 훨씬 심해지기도 하고 또 확실히 미래를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 맞죠. 아까 얘기하셨던 뭐 저출산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 어려운데 뭐 결혼을 해서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뭐 아이를 어떻게 키워? 사실 이런 불안 때문이잖아요. 사회 전반에서 좀 기회들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세대들에게 보수 정당은 좀 우리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 이런 미래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어떤 특정 분야만 문제가 있고 이 공동체라는 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게 2030을 위한다고 그래서 2030만 위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다양한 문제점 사례들이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생겨나는 문제고 그 문제들의 1차적인 피해를 지금 2030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활력을 좀 불어넣을 필요가 있고 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그냥 뭐 어떤 스위치 하나 온 한다고 그래서 이게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참여를 독려하고 이끄는 게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정치가 갈등을 좀 더 부추기고 유발하는 지금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보수 정당은 선순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안 해줘요. 또 민주당은 선순환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양쪽이 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변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얘기하셨던 이 정당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 체질 개선들도 저는 꼭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세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 상향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구성원들이 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에 내고 당의 방향에 요구하는 바가 많은데 뉴에이지를 이끄시면서 대표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치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뉴에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당이라는 게 이런 메커니즘이군요. 이런 동기부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군요. 이 정당 베이스로 정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군요.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노력들이 계속돼서 정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몇몇 화면에 나오는 유명 정치인들이 선언하는 대로 이 대한민국이 가고 그 약속이 선언이 안 지켜지고 그거에 대한 반대로 다른 정치인을 선택하고 뭐 이런 퇴행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2030 여러분들이 좀 먼저 들어오셔서 이 뿌리부터 좀 바꿔나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유권자가 많아지면 바뀔 수 있나요? 유권자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저는 활동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당 안에서 활동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전업 정치인이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업 정치인이 아니시죠. 사실 전업 정치인이라는 그 직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각자 맡은 요즘에는 교통과 통신이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기술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과 정당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많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직업 정치인으로서 하자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은 기성 정치인들이나 기성 정당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옛날에 과거에 성공한 방식들을 차용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참여 대상을 넓히거나 이런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요즘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그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좀 참여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뉴에이지가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할 때 영면접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 저희와 그 협업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 행사를 통해서 얻은 게 꽤 많았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뭐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대답한 부분, 저희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날 참석하셨던 참석자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도 좀 이해 폭을 넓히는데도 좀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기반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혜적인 피동적인 방식으로 이 정치를 활용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요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좀 그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또 그런 질문도 들어요. 이를테면 그런 변화들을 좀 수용하고 계속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으려면 좀 지속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또 담아내고 또 실행하는 또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정당 보면은 뭐 정권 교체되거나 아니면 당대표 바뀌면 싹 다 바뀌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도 뭐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오랜 기간 당원 생활을 합니다만 이 정당이 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당이 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정당을 주된 힘을 가지고 주류는 있을 수 있죠. 메인스트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사 지금 비주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주류보다도 못한 아주 소수 개인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셔서 당신들의 생각들을 이 정당에 누군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도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어떤 점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지 정당의 관점에서 또 유권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의동님 개인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어떤 변화 또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사실 방송을 잘 안 나가요. 오. 방송을 안 불러주는 데는 모실 가는 많으실 것 같은. 아니 근데 사실은 좀 소심한 성격이라 그러세요?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이 말이 또 다음번에 제가 하는 행동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꼭 그 불급한 방송들은 조금 이렇게 사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뉴웨이즈 방송에 나온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적어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라는 수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도움도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 정당을 함께 바꿔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정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회자님은 정치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요? 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정외과 나왔는데. 오. 근데 정외과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사전적인 배우거든요. 정의도 여러 가지 있죠. 네,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맞아요. 정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전 나름대로 규정을 해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의사결정권, 헤게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파워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의사결정권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모든 행위를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선후배 사이,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 단위에서 벌어지는 이 행위만을 일반화시켜서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여라면 저는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남의 일이야라는 생각들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요. 내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정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우리 뉴에이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오늘은? 저 여의도에서 왔어요. 네, 여의도에서 성수까지 또 이런 사무실까지 출근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진정성 있게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생각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이렇게 썩 마땅치는 않은데 어찌됐건 조금 더 뉴웨이즈라는 이런 아름다운 채널이 있으니까 특히 이게 한 정당만을 지향하는 곳이 아니고 제 정당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이 수단이니까 이 수단을 통해서 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큼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인턴으로 모시면 또 오실 건가요? 제가 뭐 재정적인 여유가 넉넉치가 않아서 여러분들 활동에 뭐 재정적 기여하는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유이동 인턴님 모시고 또 보수정당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2030 유권자를 위한 어떤 변화의 필요성 이런 얘기들 좀 들어봤는데 오늘 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좀 성찰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치 이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안녕.